10번째, 민간 세계교민청과 세계기독청, 그리고 광화문 이승만 연구소를 설립하여 세계문화를 한류가 주도한다. 11번째, 전국 주택 유비쿼터스와 101 해변관광 도로를 건설한다. 12번째, 국민혁명당은 광화문 애국운동에 참여한 1150만 애국시민과 1200만 기독교인, 군번을 가진 2000만 애국국민을 기반으로 1000만 명 진성당원을 속히 확보한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은 국민혁명당에 속히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국민혁명당 1천만 당원 조직을 위한 실시간 방송 가입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국민혁명당 대선 후보 고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정책위 의장 성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 오전에 우리 저 고영일 후보님이 저 어디를 다녀오셨다면서요?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신의 한수, 예. 신의 한수에서 우리 그 국민혁명당의 대선 공약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토요일 날 오후에 방영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토요일 날 오후에 신의 한수도 여러분 시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여러분께서 우리 많은 분들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국민혁명당이 야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공약을 내놓으니까 그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고 우리가 공약을 내니까 예. 그 윤석열 캠프에서 처음에는 양성평등위원회를 만들겠다 이러더만은 어느 날 보니까는 우리가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고 발표하고 그 다음 날 보니까 여성가족부도 맞습니다. 발표하겠다, 폐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윤석열 후보는 정책이 공약이 없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게 예, 예. 여성가족부 폐지뿐만 아니라 예. 이번에 그 병사들 월급 급여. 200만 원. 예. 예, 그것도 선택적으로 예. 저희들이 이제 병사들 봉급을 지금은 현 정부가 100만 원까지 올린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200만 원이라는 거는 2년의 복무를 한 뒤에 예. 18개월 복무를 한 뒤에 추가적으로 선택적으로 복무를 연장을 신청하는 그죠. 이 군인들에 한해서 예. 그 급여를 200만 원까지 그죠. 올려준다는 얘기죠. 18개월은 기본하고 예. 그리고 18개월 하면 이제 가산점이 3점이 나가고 예. 그 다음에 18개월 추가로 하면 200만 원에 가산점 5점. 예. 이렇게 우리는 뭐 그 앞전에 수없이 많은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 이게 뺏겨가다 보니까는 이게 잘못 뺏겨가가지고 예. 병사들 월급 지금 60, 70만 원을 200만 원을 올리겠다고 해놓으니까 야 그거는 말이 안 된다 하고 이제 뭐 맞습니다. 안철수 후보나 홍준표 대표나 뭐 이런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비판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뺏길 것 같으면 정확하게 좀 뺏겨가십시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뺏겨가시라고 문서로 만들어 놓은 게 다음에서 국민혁명당 고영일 대선 캠프라고 한번 검색을 해서 좀 올려주십시오. 국민혁명당이 다음이나 아니면 이 구글에서 국민혁명당 고영일 대선 캠프를 치시면 이런 홈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예. 맨 나중에 보시면 맨 나중에 국민혁명당 고영일 대선 캠프. 한번 쭉 예. 맨 뒤에 거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맨 뒤에 화면 보시면 그리고 국민혁명당 홈페이지로 가시면 저희가 배너를 걸어놨으니까 고영일 대선 캠프 배너를 걸어놨습니다. 국민혁명당 고영일 대선 캠프. 우리 맨 나중에 보내준 거 올려주시면 됩니다. 예, 방송에 그래서 보시는 분들은 예. 글자로 한번 올려주십시오. 예. 국민혁명당 고영일 대선 캠프. 예, 구글이나 다음에서 치시면 국민혁명당 고영일 대선 캠프 치시면 저기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예. 그러면 저희들의 공약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되고 예. 뭐 저쪽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가 하는 이 공약들은 생명을 살리는 정치, 그죠. 예. 생명을 살리는 정치, 나라를 살리는 정치,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정치, 영혼을 살리는
정치, 즉 우리는 그런 정당을 지향하기 때문에 예. 이 내용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살려서 예. 결국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그죠. 살리는 정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져가시면 예, 됩니다. 가져가시면 예. 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가져갔죠. 예. 그리고 군사들 병역 복무 관련해서 급여 200만 원 선택적 예, 예. 그리고 군 복무 가산점 예, 예. 부활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책으로 내놓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와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이번에 예. 우리가 계속해서 원내 진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의 방향을 바꾸는 게 또 하나 있죠. 성인지 예산이 예. 34조 9천 몇백억이었어요. 2021년에. 그래서 우리가 성인지 예산 그 35조 원 가까이 되는 게 말이 안 된다. 국방비가 50조가 조금 넘어가는데 그래서 그 성인지 예산 35조 원 전액을 그 어디로 집어넣는다? 저희들이 성인지 예산 전체를 예. 국방 예산과 저출산 장려 예산으로 예. 이거를 전환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더니 이번에 작년에 34조 8천억이었던 성인지 예산이 2022년에서는 26조로 거의 한 9조 10조가 떨어진 겁니다. 10조가 깎여 나갔습니다. 예. 이 서슬이 퍼런 이 성평등,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 정책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문재인 정권이 깎여 나간 겁니다. 예. 꺾여져서 성인지 예산을 10조나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예. 저기 허경영 그 후보가 저 고성국 TV에 나가서 야, 그 국방비가 50조가 넘어가는데 이 35조 성인지 예산이 말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더라고. 네. 하면서 이거를 국방비에 집어넣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국민혁명당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자꾸 이제 여론이 되고 이게 전파가 되고 그러면서 다른 정치인들이 그거 괜찮겠네 해가지고 또 가져가고 여론이 되고 하면서 정책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예. 실제로 뭐 그 부분뿐만 아니고 뭐 성인지 예산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쓰면 안 되고 국방 예산이든지 저출산 예산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예. 발표할 내용이 굉장히 많죠. 예. 오늘 할 내용이 거기에 따른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뭐 굉장히 쇼킹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진짜 평등이라고 할 수 예. 있는 이런 정책을 우리가 준비했죠. 예, 일단은 그 전에 예. 저는 뭐 요즘에 우리 저 정강훈 대표님한테 예, 예. 진짜 어떻게 보면 감사의 말씀드리는 예. 게 인터넷 시대가 올 거라는 거를 미리 이제 맞습니다. 예상을 하시고 이 너아라 TV란 이 정말 여기 와서 보시면 방송국 못지않게 엄청나게 이 장비들이 좋습니다. 이런 아마 저 유튜브 스튜디오 중에서는 우리나라 최고. 저도 방송 많이 최고라고 가봤는데 생각합니다. 예. 방송국 못지 않습니다. 일반 사설 방송국 못지 않은데 그런 방송국이 있고 그래 만들어 놓으셨고 이 플랫폼을 깔아 놓으니까 여기서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게 여론이 되고 하면서 예산을 10조를 절감을 한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나라가 떠내려가는 걸 막은 거예요. 예, 국가 예산 10조를 아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너아라 TV라든가 그다음에 자유일보라든가 이런 우리 우파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한 개인 우리 그 정광훈 대표의 노력 이걸로 인해서 결국은 10조라는 쓸데없는 데 써야 되는 예산을 그죠. 절약한 이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 10조라는 게 그 공무원들도 성인지 예산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보면은 일중에 일부는 동성애자들 교육시키고 뭐 지원하고 이런 예산도 들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이 지금 떠내려가는 것들을 뭐 자유일보 뭐 너아라 TV 국민혁명당 등등 해가지고 정광훈 대표님께서 씨앗을 뿌린 것들이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열매를 거죠. 예. 맺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예. 우리 당원들께서 1,000원씩 뭐 만 원씩 십시일반으로 내주시는 그 예산 그 당비 가지고 우리가 10조를 세이브를 절감을 맞습니다.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긴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긴 전쟁이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1,000원씩 내는 당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당비가 모여서 사실은 10조 원어치 역할을 한 겁니다. 예, 그죠. 예, 10조 원어치 역할을 일반 대기업에서 그 10조라는 건 이 10조라는 돈이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플랫폼을 만들고 자율보를 만들면서 결국은 우리는 10조 이상의 효과를 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왜 목사님이 목회 안 하고 저기 정치를 안 하냐 자꾸 비난도 하고 우리 국민혁명당이 대한민국의 보수를 분열시키는 정당이라고 자꾸 비난을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10조 원을 절감을 한 거예요. 방송으로 계속 떠들어가지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국민의 힘에서 성인지 예산에서 브레이크를 건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죠. 이때까지 10조, 20조, 30조 늘어날 예. 때마다 다 찬성했다고. 예, 다 찬성하고 전혀 태클을 걸지 않았지만 우리가 너라 TV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부분을 저출산 예산으로 직접 지급해야 된다. 34조 8천억을 예컨대 우리나라 신생아 한 명당 예. 30만 명에게 나눠주면 매달 2,200만 원이 지급되는 아이고야, 돈입니다. 예. 매달.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이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데서 새고 있다는 거. 예. 이걸 지적하니까 감히 예산 항목에서 사실은 제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성인지란 말이 없었습니다. 숨겨놓은 거예요. 예, 숨겼다가 엊그제 이제 성인지 관련해서 나오니까 그제서야 슬쩍 26조라는 예. 금액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 우리 국민혁명당이 해낸 그죠.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혁명당이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어도 예산을 10조를 절감하는데 한 명만 있으면은 얼마를 절감하겠습니까? 한 명이면 예. 이거는 우리 나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혼자서 이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 예. 보궐선거도 서초, 종로, 예. 그다음 충북, 그다음에 뭐 안산 될 것 같은데 이런 데들이 있는데 5군데가 대구까지 해서 5군데인데 정말 이 보궐선거에서도 우리 한번 싸워볼 만한 예. 굉장히 기대가 되는 싸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국민 여러분 이 저 우리 방송하는 게 야 그게 저 뭐 무슨 영향이 있겠나 하는데 예산 9조 10조를 아꼈습니다. 우리가 방송한 이 방송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뭐 어쨌든 간에 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미리 보시고 이게 씨앗을 뿌리신 거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겼습니다. 예. 우리가 이겼어요. 예. 네. 작년 한 해 투쟁해가지고. 예. 자 오늘은 뭡니까? 저기 양성평등, 양성평등인데. 군복무에 있어서 저희들은 군복무에서 양성평등을 실천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나라 병역법 한번 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우리나라 병역법은 제 3조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만 현역 및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조항 하나 때문에 여성들은 지원자만 병역 복무를 할 수 있고 남성들은 의무적으로 병역 의무를 해야 되고 여성들은 여기서 배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 부분이 병역에 있어서 군 복무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겁니다. 여성들은요 그 부사관급 이상으로 가게 되는데 굉장한 그 까다롭습니다. 함부로 군대 갈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여성의 뭐 90% 이상이죠. 90% 이상을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데서 배제를 시켜버린 겁니다. 저 병역법이 나쁜 법이네. 그 여성들이 요즘에 뭐 남자들보다 신체도 좋고 지적 수준도 뛰어나고 능력도 좋은데 여성들이 군대를 못 가게 지금 막아놓은 나쁜 법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루는 사건들 중에 이게 이혼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저는 초창기에는 이혼 사건을 못했습니다. 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최근에 어떤 사건들이 있냐면 매 맞는 남성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예. 매 맞는 남성들이 많은 이유가 여성들의 신체적으로 굉장히 강한 분들이 많고요. 예. 그리고 지적으로 남성보다 뛰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예. 최근에 군대에서 요즘 그 기술의 드론 기술이지 않습니까? 예. 무인 조종 로봇 또는 무인 조종 항공기 드론을 통해서 할 때 굳이 그게 남성이 필요합니까? 여성이 더 잘하겠죠. 여성들이 섬세한 손 스킬을 가지고 그리고 지적으로 뛰어나고 예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여성들이 복무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면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판결이 나왔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병역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번 내년 6월부터 올해 6월부터는 새로운 병역법이 시행되는데 한번 다음 거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예,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예. 병역법 88조에 대해서 위헌 소원 헌법 소원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8년에 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오는데 예, 좀 올려주시죠. 더 위로 올려주시면 더 위로 예, 위로 올려주시면 그래서 이 다항입니다. 다항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 준비역, 전시근력 5가지로 한정하고 양심적 대체 복무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조항이 헌법 위반이라고. 아.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는 사람들이 대체 복무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현역 가서 현역으로만 할 수 있게끔 한 거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거예요. 그러면 대체 복무라는 거는 직접 소총 들고 총 들고 싸우지 않고 예컨대 군대에서 식사 준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식사 준비한다든가 아니면 서류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체 복무가 병역 의무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대체 복무가 들어와 있으면 이 정말 무거운 군장을 메고 총을 들고 나가는 전투병과뿐만 아니라 다른 병과들이 가능한 거예요. 아. 조리병이라든가 행정병이라든가 아까 또 드론 뭐 이건 뭐 현역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여성을 현역 복무에서 배제시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 음식을 해도 그 여성분들이 더 잘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조리사도 다 여성분들이 예, 조리사 많고, 다. 예. 그다음 아까 드론 기술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우리가 여군 모집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현역 그 여군들을 보는데 탱크 잡는 예. 이 대전차 미사일. 대전차 미사일, 예. 대전차 로켓 내지는 대전차 미사일을 쏘는 장면 보면 여성 군인이 쏘고 있어요. 예. 여성 군인이 쏘고 있는데 더 정밀하게 사격술이 더 좋은 아니 거예요. 요즘에 그 우리 KF-21 보람에 예. 그 출고식 할 때 그 조종사가 여성 조종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를 여성이 못 가게 막아놓은 저 병역법은 잘못된 법이고 그리고 우리 헌법 36조 1항에 보시면은 내가 변호사님 앞에서 네. 헌법 이야기하는 게 좀 낯간지러운데 그 양성평등 조항이 있습니다. 예,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예. 이게 36조 1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양성평등이니까 군 복무도 양성평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헌법에 보시면 또 어떤 조항이 있냐면은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국가가 보장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병역법은 여성의 군대 진출, 사회 진출 아무래도 군대를 나오면은 그 리더십도 생기고 갈 수 있는 길이 많은데 그거를 이제 막아놓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거는 지금 헌법의 위헌이 아닌가 싶어요. 예, 헌법의 위헌 소지가 위헌되죠.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국민혁명당은 저 병역법 3조를 개정해서 예. 여성도 병역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동일하게 부여를 해야 됩니다. 예. 자, 다음 거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국방 예산이 내년 국방 예산 올해죠. 이제는 벌써 2022년도 국방 예산이 54조 6천억입니다. 예. 54조 6천억이 국방 예산으로 쓰여지는데 거기에 60만 군대에게 이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60만 군대에게 54조 6천억을 60만으로 나누면 한번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60만 군인 한 사람당 이 54조 6천억을 나누면 9,100만 원입니다. 1년에 군인 한 명당 9,1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돼 있는 걸로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심플하게. 예, 그러면 이 국방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나오는 건데 예. 누가 다 쓰고 있습니까? 남녀들이 다 쓰고 있는. 남자들이 99%가 쓰는 겁니다. 예. 나머지 1% 여군들이 이걸 나눠 가지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동일한 병역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성들에게 가야 할 예산입니다. 예. 그러나
병역법 제3조를 개정해서 남성이 아니라 남성, 여성 모두가 병역 복무를 하는 걸로 병역법을 개정한다면 이 예산이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예. 양성평등, 군 복무에서 양성평등을 우리가 실현해 주면 예. 여성이 저 예산을 부여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만 저거를 찾아가면 될까요? 아 그리고 예, 안 되죠. 그 제가 요즘에 그 이렇게 예. 이 자주 이렇게 보는 사이트 중에 요즘에 유명한 사이트가 예. 뭐냐면 은하 캠핑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 은하 캠핑의 주인공이 여자분인데 예. 이분이 그 저기 특전사 중에 특전사 707을 나오셨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호신술 하는데 그냥 남자들 뭐 한 4-5명 때려잡는 건 일도 아니에요. 예, 예. 제가 그 청년부 시절에도 예. 우리 그 부서에 이 용인대 예. 태권도 학과를 용인대 체대 태권도 학과를 나온 그 자매가 있었어요. 예. 자매가 있었는데 태권도가 5단인가 됐었고 유도가 3단, 예. 뭐 합계도가 2단이 됐는데 이분이 경찰이세요. 예. 경찰인데 한 번은 이 추행범이 예. 그분을 뒤에서 껴안은 거예요. 사복 입었을 때.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죽도록 그 추행범이 죽도록 맞았습니다. 예. 죽도록 맞고 이렇게 그 자매 얘기는 이랬습니다. 너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끌고 갈까 하다가 죽도록 맞은 걸로 내가 그냥 보내줄게 하면서 보내줬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죽도록 맞고 중부경찰서 끌려가서 자기는 성추행범으로 완전히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갈 뻔했는데 분이 안 풀려가지고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하고 그리고 지적으로 탁월한 많은 우리 여성들이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병역 복무를 하고 싶어도 지금은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부는 지원해서 그 혜택을 받고 일부는 지원 안 했다는 이유로 혜택을 저 예산에서 배제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예. 경찰의 인력을 여성을 30%를 늘리겠다. 아니 군대는 왜 못 늘리죠? 여성 예, 인력을? 군대도 병역 의무에 대해서 저 병역법 3조를 개정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여성도 저 1인당 9,100만 원의 예산 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역병 자원이 예. 모자라지 않게 됩니다. 그것도 그러고 여성들이 군대 가서 태권도라든지 이런 예. 걸 응급처치, 호신술 이런 걸 배우면은 나중에 저기 누가 치안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 뒤에서 뭐 덮친다든지 했을 때도 업어치기를 할 수가 있고 자기 몸은 지킬 수가 있으니까 군대 있으면서 그 호신술을 하나 확실하게 배워 나오겠네요. 예,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그 전군의 대학과 관련해서 그 혜택을 전부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컨대 군에 대해서 체질이 맞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군대 가보고 나서 본인이 군대 체질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병역 복무를 자연히 연장 신청을 하고 그죠? 아까 얘기했던 그 200만 원 예. 사병 개인당 200만 원이 지급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그리고 이제 그 36개월 하고 나서 그리고 자기가 부사관이나 뭐 장교나 지원을 하면은 맞습니다. 특전을 주고 특전을 주는 거죠. 그 저기 저 우리 군에도 공무원들이 군무원 있지 않습니까? 예. 군무원을 뽑든 부사관을 뽑든 장교를 뽑든 이 36개월 한 사람들 중에서 뽑아서 부사관 학교 보내고 장교 학교 보내가지고 훈련을 시키면은 기본적인 게 다 돼 있기 때문에 얼마나 탄탄해지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부사관이나 그다음에 장교가 되었을 때 사병들을 통제할 때 리더십 훈련을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사병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배양돼 있는 거예요. 그 지금 부사관 학교를 들어가 가지고 뭐 6개월 교육 받고 저기 군 자대 배치되면은 밑에 이 병사들의 예, 이 병장들이나 상병급들은 아예 경례도 안 하죠. 예, 경례도 안 하고 통제도 안 되지만 이미 병장 출신들이 부사관 학교나 그리고 장교 학교를 가서 수료를 해서 다시 임관돼서 나왔을 때는 사병들 통제하는 거는 뭐 그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야 그러면 병사 월급 200이면은
그러면 부사관 월급 얼마? 안철수 후보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 아니 저기 부사관 후보의 그 급여가 200이 안 되는데 부사관들이 자 병사를 200은 추우면 200만 원을 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러는데 그 바보 같은 소리인 게 부사관들뿐만 아니라 장교들 이 직업 군인의 급여를 높일 생각을 해야죠. 맞습니다. 예. 아니 저 생각해 봅시다. 여름에 그 에어컨, 겨울에 그 히터 나오는 데서 따뜻하게 근무하는 공무원들하고 속된 말로 갑질하는 공무원들이 규제 규제 다루면서 뭐 저기 민간에다 갑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공무원들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저 여름에는 땡볕에서 뒹굴고 겨울에는 그 추운 데서 고생하는 공무원하고 같은 호봉이라고 월급이 같으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불공평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3D 업중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급여가 아무래도 뛰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군대라는 것 자체가 이미 국가를 위해서 유사시에는 자기 생명을 바쳐서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생명을 국가에 바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수당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 특히 최근에 F5, F5 전투기 조종사가 순직했죠. 이거 보십시오. 민가에 떨어지는 위험이 있으니까 자기가 죽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조종관 안 넣고. 비상탈출 버튼을 안 누르고 끝까지 이제 비행기에서 비상탈출을 하지 않고 거기서 순직한 분들이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군인의 표본이고 이게 위국 헌신 군인 본분. 이 안중근 의사가 썼던 말인데 나라가 위태한 때 몸을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친다는 게 위국 헌신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군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장기 지원하는 예컨대 의무 기간이 지나서 더 추가 연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 반드시 주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사관들이라든가 장교들, 직업 군인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까지는 제복을 미워하는 사회였습니다. 계속해서 뭐 군사정권 뭐 얘기하면서 제국주의 어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군대에 복무하는 사람들의 길을 죽여놨고 계속해서 마치 죄인인 것처럼 취급했는데 죄인은 감옥에 있는 거고 가야 되는 거고 죄인은 감옥으로 주사파는 북한으로 그리고 짱깨는 중국으로 토착 짱깨는 중국으로 대한민국은 국민에게로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이 제복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고 기업가가 존경받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 김영삼 정권 이후로 운동권들이 정치 구석구석 사회 구석구석에 들어가면서 제복을 미워하고 맞습니다. 기업가를 미워하고 이렇게 사회 구조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혁명당이 집권하면 그 저기 부사관들 그 직업 군인들의 급여를 최소 지금보다 30%는 올려야 됩니다. 목숨을 거는데 그리고 수당도 현실화해야 되고 거기 아파트 복지 시설 아파트도 저기 좋은 아파트를 지어줘야 돼. 평수 넓게 하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D 직업이라 하잖아요. 힘든 거 힘들고 더럽고 저기 3D 업종. 3D 업종이라는데 군인은요 4D입니다. 4D. D 하나는 뭐 추가가 뭔 줄 아세요? 데스. 아니 데스도 되겠네. 그리고 디스턴스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5D네 5D. 우리가 3D 업종이라고 하면 dirty에서 더럽고 그다음에 difficult 어렵고 그다음 또 하나가 뭐죠? difficult 뭐 하여튼 위험한 deadly 맞습니다. danger 이렇게 한 건데 여기에 이제 죽음을 무릅쓰는 거니까 그다음에 또 멀리 떨어진 5D네. 5D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복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수당을 부여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존경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대한민국 청년들이 일단은 다 군대 가서 이 저 젊은 청춘일 때 뭐 3년이든 5년이든 군복무 하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군대에 남는 것을 더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리고 또 저기 뭡니까 돈도 벌어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또 뭐 학업을 유지하고 학업을 하든 뭐 장사를 하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올 때 군복무 가산 제도를 부활하기 때문에 여성이든 남성이든 군복무를 한 사람들 병역 의무를 행한 사람들은 가산점을 받기 때문에
군복무 가산점을 여성들에 대해서 폐지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한꺼번에 사라지는. 예. 꼭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 그 도랑치고 가지 잡고 둥지 떼어 불 떼고 예. 일석삼조죠. 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 중에도 저기 중대장 그 대위 제대 한 분들은 아유 그 남자 그 진짜 몇 배로 합니다. 아유, 맞습니다. 아니 난 저기 어디 모임을 갔는데 아니 저기 여성분이 아리따게 입고 저기 그 미니 스커트 입은 분이 축구를 그래요. 축구를 왜 그러죠? 아 제가 군대 있을 때 축구 아니 어디를 다니셨는데 아, 대학 때 축구를 했대요. 그래서 아니 무슨 대학을 하시는데 아니가 아, 군대에 있었다. 군대 다닐 때 군대에 있을 때 축 여군 대위로 그러니까 남자들하고 야 군대 축구 이야기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또 그 물론 이제 예. 병종이 병과는 다르지만 예. 그 간호장교 했던 예. 분들도 이제 요양병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하는 요양병원을 가보면 예. 이게 뭐가 다르냐면 소명의식이 있는 거예요. 예. 여기 요양병원에 들어오는 노인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아, 그분들 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보살핀다는 이게 국가에 대해서 충성했다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도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몸에 배인 거죠. 예, 그게 몸에 배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군 복무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실천하고 군 가산점 제도를 우리가 부활시키게 된다면 예. 결국 대한민국의 안보 자체도 그죠. 제복이 존경받고 제복에 대해서 그 합당한 대우를 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면서 이번에 그 F5 전투기에서 순직하신 그분처럼 심소령님처럼 많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안보를 지키는 아주 튼튼한 기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예. 그 군인들 그 간부들 저기 수당을 다 없애버렸어요. 이런저런 수당을.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지금 문재인 정권 전시작전권을 조기에 이양받겠다고 하면서 지금 국방비가 54조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사실 거짓말인 게 자 우리나라 지금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게 북한에 여차하면 북한은 넘어가야 되는데 헬기들이 다 40년 50년 돼가지고 야간에 못 두고 악천후에 못 두고 그러면 헬기를 다 바꿔야 돼요. 전차 바꿔야 되고 맞습니다. 네. 장갑차 그러면 최소 100조 200조씩 한 10년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 투자는 안 하면서 군인들 수당을 없애가지고 무기 산다고 하면서 뭐 저기 뭐 전시작전권 조기 이양하겠다. 그 거짓말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 성인지 예산 26조 이건 완전히 없애야 되는 거고 예. 그 예산은 사실상 국방 예산과 저출산 비용 장려 수당으로 사실은 완전히 예. 없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26조를 편성한다면 13조 저출산 예산으로 그다음에 13조 국방 예산으로 하게 되면 13조면 우리 항공모함 한 척과 사실은 그 항공기들을 사올 수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돈이 허공에 매년 새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그 다 운동권들 예산이 운동권들. 예, 그리고 저출산 예산 40조가 예비돼 있는데 그게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개개의 가정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기관과 공무원들의 수당으로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절감을 막아낼 하면은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청년들 예. 뭐 저 창업 뭐 지원한다고 창업 수당 준다 이러는데 창업금 뭐 이렇게 금융 대출한다고 저도 창업했지만은 한 망했어요. 이 창업이라는 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청년들한테 무조건 창업하라 이거는 소위 말해가지고 그 빚쟁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 망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 뭐 물론 저는 전문직이니까 변호사니까 그렇게 하지만 사후연수원을 갓 수료하자마자 창업 일종의 이제 개업을 했을 때 그 경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우선은 이제 로펌에 들어가서 아니면 이제 먼저 선배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착실히 몇 년을 하고 나서 최소한 3년 정도는 있어야 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업계 시장 상황을 보고 나서 개업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지 않고 청년 바로 갓 졸업해서 이 창업을 했을 경우에 네.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뭐 그죠. 80% 이상 돼 버리죠. 그리고 지금 사실은 뭐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 청년들 일자리 만든다고 뭐 쓰레기 줍기 뭐 전등 불 끄기 이런 게가 돈 나눠주는데 그 돈을 갖다가 군대의 맞습니다. 복지를 좋게 하면은 군 병력 60만 70만 80만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일자리가 해결되지. 예, 특히 이제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고 예. 통일 이후의 상황을 우리가 준비하려고 하면 사실 60만 군대로 모자랍니다. 100만 원 돼요. 예, 예. 바로 두만강과 압록강을 그리고 백두산 이 우리 한반도의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두 나라와 우리가 직접적으로 국경을 러시아, 맞대게 됩니다. 중국, 예. 그 다 물량 공사하는 예, 나라잖아요. 물량 공세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예. 그들을 맞서서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한다면 특히 만주까지 우리가 수복하려고 한다면 현재 대한민국 군대를 2배로 늘려야 됩니다. 예. 2배 늘릴 수 있는 인적 자원은 어디 있어요? 우리 여성, 대한민국의 예. 자랑스러운 여성들.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네. 제가 아까 은하 캠핑 말씀드렸는데 그 가서 보니까 아유 그 여자분이 뼈쪽구두 저 여성 굽 높은 거 있죠. 그거 신고 미니 스커트 입고 네. 쌀 20kg 지고 산으로 올라가더라고. 야, 나 그거 보고 놀랬습니다. 그 정도로 그 여성분들이 저기 엄청나게 잘하시는데 기회를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병역 복무의 기회를 예. 여성에게 동일하게 남성과 동일하게 아니 근데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이 군대를 갔다 오면은 네. 남자들 완전 히 이잡듯이 잡을 것 같아요. 이 잡듯이 잡는 게 아니고 남자들과 동일하게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하고 예. 그리고 이 잡듯이 잡는 거는 강도나 도둑이 들어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매처럼 이 잡듯이 잡고 예. 제가 이 판례 중에 굉장히 재밌는 판례가 하나 있었는데 도둑이 한 번은 어디를 들어갔냐면 태권도 관장집에 들어갔어요. 태권도 관장집에 들어갔는데 이 태권도 관장이 예민한 그 감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딱 이 도둑이 문 열고 들어오는 소리를 알고 벌써 잠이 깨서 2단 옆차기로 날리고 그리고 뭐 얼굴 돌려차기 계속 날리니까 도둑이 부엌까지 쫓겨간 거예요. 근데 부엌에 있던 소뚜껑이 있었습니다. 소뚜껑으로 막은 거예요. 막았는데 이제 소뚜껑 날에 이제 그 태권도 관장이 살이 베이는 일이 벌어졌는데 도둑이 마지막 말이 그거였습니다. 경찰 불러! 경찰 불러! 결국 체포됐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 함부로 대한민국 가정에 강도나 아니면 이 도둑들이 여성들 때문에 못 들어가는 일까지 집집마다 이 가정의 보안 문제까지 해결되는. 야. 엄마들이 이제 엄마가 군 병장 출신이고 뭐 특전사 갔다 오고 이러면 야 그러면 애들이 예절이 발라지죠. 예절 문제까지 해결됩니다. 일석 한 5조쯤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 순간의 선택이 세상을 바꾸고 생각의 차이가 세상을 바꾸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이 발상의 전환을 하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기존의 정당들은 기득권이 이렇게 저렇게 엮여 있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국민혁명이 필요한 거고 맞습니다. 국민혁명당이 필요한 겁니다. 자, 당원 가입은 국민혁명당 홈페이지 네이버에서 국민혁명당 검색하고 들어가시면은 거기 당원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검색을 하시고 여러분의 1,000원짜리 당원 그 1,000원이 10조 원 아꼈습니다. 이번에 성인지 예산 10조를 예. 깎아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오후에 신의 한수에서 세금으로부터 이제 종부세 폐지, 뭐 종교인 과세 폐지 등등등 뭐 그런 게 나오니까 보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고 그게 여론이 되면은 대한민국이 세금이 자꾸 이제 줄어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또 국민들에게 돈 쓸 자유를 이게 돌려드릴 겁니다. 예. 자, 오늘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 그 포털에서 국민혁명당 고영일 대선 캠프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그 온갖 정책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니면 국민혁명당 홈페이지 가시면은 있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당원 가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예, 화이팅.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기반으로 세계 10대 강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눈부신 도약.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 정신, 무너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국민혁명당 1천만 조직이 일어납니다.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파탄시킨 주사파를 척결하고 정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전 폐기,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왜곡된 역사와 언론을 바로잡아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국제사회를 선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국민혁명당의 1천만 용사, 그 위대한 사명에 함께해 주십시오.